과연 2023년도 주식 코인 장이 바뀌었을까? 흐름이 바뀌었을까? 자, 오늘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18.9K 비트 상승률이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6K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거의 한 3K 정도 상승이 나왔죠. 18.9K 뒤집어진다는 거.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뭐 알트코인 비해서 뭐 비트도 많이 올랐고, 자, 이더리움 177만원 어느새 빨리 올라가네요. 비트코인도 2370, 그리고 알트도 뭐 폴리곤 1100원, 트론도 72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알고랜드, 뭐 바이낸스 코인 이런 식으로 거래량 봤더니 앱토스가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거래량 높다는 거. 자, 솔라나. 자, 미국 증시 괜찮았습니다. 어제 가장 중요한 지표, 우리 1월달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 2개 중에 1개인 미국 CPI 요거, 자, 괜찮게 나왔습니다. 월가 예상치대로 나왔고, 시장은 CPI 수치만큼은 안 올랐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가 더 올랐어야 되는 게 맞는데 CPI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다. 적게 올랐다. 요거 왜 적게 올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비트코인 시장 역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롱비율 싹 빠졌죠. 68%. 자, 숏 청산 나오면 가격 한 번에 말아 올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죠. 항상. 과연 2023년도 주식 코인 장이 바뀌었을까? 흐름이 바뀌었을까? 자, 오늘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미국 CPI 둔화의 코스피 상승, $1 환율 7개월 만에 최저치. 어제 미국 CPI가 나왔고 월가 예상치 6.5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다는 거. 그래서 그대로 나오면서 금리 인상 세게 갈 필요 없겠구나. 왜? 물가가 크게 높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를 높게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환율도 살짝 떨어졌죠. $1 환율도 7개월 만에 최저치, 달러 강세가 꺾였다는 겁니다. 자, 12월 소비자 물가 6.5%, 전문가 예상치와 부합, 선물시장 혼조세. CPI를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 보시면 6.5 이렇게 나왔죠. 6.5 나왔는데, 자, 음식 부분 한번 볼게요. 음식 부분 봤더니 푸드 앳 홈, 그래서 올랐습니다. 0.2 상승을 했고 외식도 0.4 상승을 했다. 식량 쪽에 0.3 상승이 나왔다. 근데 큰 폭으로 빠진 부분이 있어. 큰 폭으로. 원유, 휘발유 가격. 자, 에너지 커머더티 마이너스 9.4 뒤집어지죠. 게솔린 9.4, 에너지 4.5, 원유 9.4 뒤집어지게 빠졌다는 겁니다. 푸얼 오일 뭐 마이너스 16.6, 천연가스도 어떻게 해요? 큰 부분을 차지했고, 그래서 보시면은 원유랑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빠졌구나. 원래 12월 같은 경우 우리가 한파 예상을 했었죠.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 12월 달 기후랑 작년이 아니지, 재작년이죠. 2021년도 크리스마스 때랑 작년 크리스마스 한 달 전 날씨가 굉장히 다르죠. 코인이슈가 그 재작년에 12월 달에 포천에 갈 일이 있었는데, 포천의 그 날씨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군대에 있을 때 침낭이 없으면 막 침낭 안에 막 꽁꽁 뭐라 그래? 깔깔이랑 막 꽁꽁 싸매고 핫팩도 막 덕지덕지 붙이고, 그래도 춥죠. 막 군화빨 안에 여자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뭐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군화가 안에 막 양발을 2겹 3겹 신어도 발이 너무 시릴 정도로 손이 깨질 것 같고, 재작년에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날씨 봤을 때 재작년만큼 춥지 않았죠. 한파가 어떻게 보면은 오지 않았다고 얘기가 맞을 정도로 선선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원유라던가 천연가스나 수요량이 적었어.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빠졌고 원유 가격 미친듯이 빠졌다는 겁니다. 요거 이번에 원유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이 이끌었어요. CPI 6.5%를 나올 수 있는 수치를 이끌었는데, 자 밑으로 가보면, 자 신차 마이너스 0.1, 신차도 빠졌고 중고차도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5 빠졌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자 요것도 말씀드려야겠다. 주거비 0.8 상승, 그리고 교통비도 0.2, 그리고 의학 부분에서도 0.1, 전체적인 서비스 부분에서는 0.5가 상승이 나왔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식품,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가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둘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변동성이 심한 식량이라던가 원유, 휘발유, 물론 식량 가격이 올랐지만 원유, 휘발유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근원 CPI가 올라도 월가 예상치에 부합을 할 수 있었다. 이번에 많이 빠진 게 상품 물가 가격. 중고차 가격 많이 빠졌고, 신차 빠졌고,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뭐 천연가스, 휘발유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빠졌다. 근데 식품 가격은 올랐죠. 외식도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 사시는 분들, 아까 우리 그 멤버십 방송 스타님한테 여쭤봤는데, 미국 사시는 분들 지금 계란 한 판에 얼마인가요? 지금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미국의 계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답니다. 비싸다 그래요. 마트 딱 가면은 그 편말에다가 죄송합니다,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뭐 가격이 뭐 많이 비쌉니다, 그런 문구가 적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식품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던 게 조류 독감으로 인한 계란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는 거. 그리고 주거비 상승했죠. 렌트비가 빠르면 이번 연도 1월 달에 좀 빠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상승을 했습니다. 계란 코스트코에서 오가닉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맞아. 그렇다고 하던데, 미국에서 뭐 일반 일반 품질의 계란보다 뭐 친환경 유정란 그런 가격, 계란 가격들이 더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가격이 4배 올랐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식량 가격에 상승을 하는데 영향을 끼쳤고, 지금 보시면은 주거비도 올랐습니다. 주거비가 보통 우리가 월세라던가 요런 집택, 임대값 요런 것들 반영되는 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가 존재한다는 말씀 드렸죠. 지금까지 렌트비가 상승했고 높게 나왔던 지표는 작년 2월달 기준입니다. 그러면 2월달부터 지금 1월달이 1년 아직 안 됐죠. 내년이 아니지, 다음 달 2월부터 미국 CPI에 반영되는 렌트비는 살짝 꺾일 거다. 집값이 빠지고 월세가 가격 빠지는 것만큼 살짝 꺾일 거다. 그럼 우리가 2월 달부터는 렌트비 조금 빠지겠구나. 그거 기대할 수 있겠죠. 농장 하신다고? 농장을 하는데 계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 수입 계란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네요. 국내에서 하시는구나. 지금 미국은 어떤 주는 계란 2판 이상 못 사도록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화장지, 필수 생활용품들 요런 것들 못 사게끔, 못 사는 건 아니고 이제 몇 개 이상 못 사게끔 이렇게 제한을 뒀었죠.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식량 가격이 좀 올랐고, 렌트비 꺾이는 거는 아마 다음 달부터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자, 그래서 월가 예상치에 딱 부합을 했습니다. 부합을 했어. 근데 이 정도 나오면은 진짜 크게 떨어진 거예요. 7.1에서 6.5, 지금 9.1에서 9, 8, 7, 6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지금 물가가 내리꽂고 있어. 그러면 2월 1일날 연준에서 FOMC 끽해봤자 25bp인데 시장은 환호를 지르고 상승폭이 더 커야 되는데 크지 않았어. 반등이 좀 얕았던 이유가 뭘까? 반등이, 텐텐님 선반영, 저번 주에 뭐 있었죠? 우리 시장에 어떤 얘기들이 막 솔솔 나왔어.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 물론 아빠 엄마는 아니지만 곰 3마리랑 소녀 1마리 아닙니다. 소녀 한 명이
스프를 끓였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스프를 골랐다? 미지근한 스프를 골랐다. 골디락스. 시장은 지금 골디락스를 향하고 있다. 좋은 지표든 안 좋은 지표든 좋은 것만 바라본다. 좋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미 CPI 월가 예상치가 원래 6.7이었습니다. 6.7이었는데 며칠 전에 6.5로 내렸죠. 그 뜻은 뭐예요?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월스트리트 저널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엔트비 더 꺾이겠다. 이미 우리 시장에 선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렌트비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다. 물론 상승은 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는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CPI 6.5? 그래, 월가 예상치대로 나왔네. 떨어졌네. 근데, 변동성이 심한 근원 물가 지수는 올랐잖아. 렌트비도 올랐고, 임금 상승률도 올랐고, 서비스율은 관련된 지표들도 다 올랐어. 근원 물가 지수가 올랐는데 어떻게 이게 서비스, CPI가 꺾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요런 내용들, 요런 지표들. 요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다. 상승폭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에너지 가격, 국제 유가, 미 소비자 물가 둔화 소식에 6거래일째 상승. WTI 1.27. 자, 골디락스 뭐죠? 경기 침체가 연착륙으로 간다. 좋게 극복할 수 있을 거다. 경기 침체 안 갈 거야. 그러면 에너지 원유 수요량이 늘어나겠네? 거기다가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 들어간대. 야, 이제 여행도 다니고 중국 공장들이 가동이 되면 원유, 천연가스 수요량이 더 늘어나겠구나. 6거래일 연속 지금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요거 유럽 얘기 드리면서 드릴 건데 요게 중요하다.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 에너지 가격. 자,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에너지 가격 오르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요런 것들. 그리고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반기를 좋게 보시고 시장을 롱뷰로 보시는 분들 맞습니다. 롱뷰 맞아요. 코인 이슈도 롱뷰에 기울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 지금 시장은 연준을 믿어요? 아니면 연준을 안 믿어요? 지금 시장은 연준을 믿지 않는다. 물가를 6% 올린다, 기준금리 6% 올릴 겁니다. 이런 얘기 안 믿어. 믿지를 않아. 자, 그렇다면 연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골디락스며 CPI도 높게 나오고 막 자산 가격들이 상승을 해. 그럼 연준은 어라? 이것 봐라? 안 되겠네. 보여줘야겠구나. 칼을 꺼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칼을 꺼내들면 뭘 꺼내들까? 당연히 FOMC 때는 좋은 얘기 안 해주고 매파적 얘기 나올 거고. 금리를 크게 들어올린다? 금리를 크게 들어올린다 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영향 주겠지. 그럼 뭔 영향을 줄까? 길게 끌고 가겠죠. 지금 시점에 고금리 5%대 딱 안착하면 5.5%에서 5.25 둘 중에 하나 갈 건데 이 상태에서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쭉 끌고 간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 승질 내겠지. 금리 인하 오래 안 한다고. 사실 금리 인하를 할 이유도 없어요. 명분도 없고. 왜? 금리 인하 이퀄 경기 침체입니다. 침체로 들어가야 금리 인하지. 근데 골디락스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연착륙 얘기 나오는데 솔솔. 그러면 고금리 상태에서 쭉 끌고 갈 겁니다. 연준이 경기 침체를 원한다? Yes. 원하지 않는다? No. 많은 사람들은 연준이 경기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을 위해서 지금 금리 경제 정책을 펼친다 그러죠. 맞는 얘기 아닙니다. 틀린 얘기예요. 연준은 경기 침체가 와야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베스트는 경기 침체 오기 전에 금리를 내리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자, 미국의 고용시장 말씀드리면서 미국 정부는 지금 이민자를 유입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상태에서 절대 유입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된다? 연준이 나서야 된다.
지금 미국 고용시장에 노동력이 부족해. 이민자를 유입해서 노동력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들어 올려서 노동력 수요를 줄여야지. 기업들의 어떻게 해요? 인원을 감소시키는, 긴축을 하고 감원을 시키는. 애플, 테슬라 이번 연도 우리 몇 명 줄입니다. 몇 명 해고합니다. 노동의 수요를 줄여야겠지, 연준이. 그런 작업들이 쭉 간다고 하면 올해는 경기 침체 초입 진입한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대신 미국은 경기 침체 들어가도 버텨줄 체력이 되죠. 경기 체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쇼 말씀드렸던 거, 미국은 경기 침체 들어간다. 들어가지만 피해는 적을 거다. 피해가 없을 수도 있고, 대신 그렇게 쭉 끌고 가면 이번 연도 다른 신흥국 국가들, 달러 없는 국가들, 외환보유고량 부족한 국가들 다 나가 떨어진다. 다 나가 떨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CPI가 6%, 6.5 딱 떨어졌다 그래서 막 시장을 환호해. 너무 좋아해. 근데 이게 9%, 8%, 7%, 6% 지금까지는 쉬웠죠. 지금까지는 쉬웠다. 근데 4%와 5%이 구간에 들어서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 물가가. 지금까지 9.1에서 6.5까지 물가가 떨어진 이유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가 제일 많이 빠졌다? 뭐가 제일 많은 큰 영향을 끼쳤다? 원유 가격, 에너지 가격. 자,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여기서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더 빠지는 거는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한계점이.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안 빠져 한계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4%, 5%대 물가, 여기서는 뭐를 낮춰야 될까? 여긴 끈적끈적해.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 쭉 갈 건데 뭐를 낮춰야 돼? 여기서는 우리가 걱정하고 요런 것들, 렌트비, 최저임금, 임금 상승률 요런 것들이 빠져야 됩니다. 자, 근데 4%에서 5%대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좀 빠져야 되냐면, 자, 내가 집 앞에 머리를 자르러 갔어. 코인유씨도 어제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 남자 커트에 보통 동네에서 한 15,000원 하나요? 15,000원, 2만원? 뭐 만원짜리도 있고. 한 번 올라간 커트 비용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절대 안 떨어진다. 자, 요새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커트 비용 낮춰드릴게요. 저번 달에는 15,000원 받았는데 오늘은 10,000원만 주세요. 그런 미용실이 있을까? 있으면 한번 올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순댓국밥집을 갔어. 순댓국 한 그릇에 10,000원인데 15,000원 올렸어. 근데 경기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게 한 그릇에 5,000원씩 팔 겁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자, 최저임금 지금 9,000 얼마죠? 9,300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떨어질 수 있나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런 스티키한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4%에서 5%대의 분포에 있다는 겁니다. 분포에 있다는 거예요. 연준이 말하는 2% 목표 인플레이션 떨굴 수 있을까? 이번 연도 절대 못 떨굽니다. 절대. 왜? 블록 경제가 들어서면 인플레이션 2%대 맞출 수가 없어. 그러면 2%대를 올려야겠지. 명분을 삼아. 제롬 파웰 연준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번 연도 무조건 없다. 단 명분이 있으면, 뭐 명분 얘기는 안 했지만 명분 이럴 명분이 있으면 목표는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미국의 성장률이 나온다면 3% 4% 성장률 나오는 거 이퀄 미국 유동성 공급 돈 찍어낼 수 있다 이퀄.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뷰를 잘 봐야 됩니다. 뷰를 잘 봐야 되는데 유럽 얘기하면서 또 이제 나와요. 뷰 상반기 뷰 꼭 보시고. 그래서 지금 4% 5%대까지는 렌트비는 조금 더 빠질 거다. 렌트비가 아니라 이제 CPI가 좀 더 빠질 거고 4%에서 5%대는 빠지기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슈가 올해는 고물가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코로나 이전으로 막 0% 1%대 돌아가기 힘듭니다. 못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지표들 중에 하나가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이런 미국의 금융권들, 금융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시작으로 2월 초중순까지 계속해서 뭐 애플도 하고 메타도 하고 아마존도 하고 넷플릭스 우리 팡주들 이런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할 텐데 요게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분석을 한 건데 6개 대형 은행의 4분기 순이익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17%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장단기 금리 역전차 딱 되면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런 시중에 있는 투자 은행들은 당연히 돈놀이를 못한 만큼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오늘 미국 기업들 나오는 실적은 예상을 따지자면 좋은 거보다는 나쁜 쪽에 힘을 실어야 되고 자 그러면 코인 이슈야. 지금 미국 주식도 반응이 좋고 비트코인도 지금 올랐지 않냐. 왜 이렇게까지 그 시장이 올랐냐, 오를 수 있었냐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왜 올랐을까? 미국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코인 이슈가 맨날 항상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거.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올랐으면 왜 올랐는지,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 우리가 그 시장 정세를 파악을 해야 된다. 골디락스, 홍콩 ETF 하나하나님은 뭐 멤버십 영상 배우셨으니까 우리 7시에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왜 올랐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제 미국 국채 경매 시장이 시작이 됐고 그 물품명은 30년물입니다. 18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상품이 입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공적이었어요. 성공적이라면 뭔 뜻이에요? 성공적이라면 수요가 늘었다는 겁니다. 수요가 쨍쨍했어. 그냥 경쟁률이. 응찰률이 2.451배인데 요게 지난달 2.249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3배 정도, 0.2배 정도 늘은 거죠. 지금 상황에서 미국 30년물 장기 국채죠. 장기 채권 상품의 반응이 좋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채권 시장에 이제 경매에 딱 들어가. 1년물을 사실래요? 10년물을 사실래요? 그러면 당연히 1년물 사지. 왜? 내일 당장 언제든지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는데. 금리가 상승하고 좀 더 좋은 상품을 살 수도 있는데 당연히 장기 국채 안 사지. 근데 이번에 30년물 국채 채권 그 성적표가 뜨거웠다 그래요. 열기가. 채권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를 산다는 건 뭔 뜻이에요? 미국 채권 금리 고점 찍었구나. 지금이 고점이구나. 연준 금리 더 못 올린다. 지금이 최적이다. 채권 상품 사는데 최적이다. 인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채권 금리 여기가 고점이다. 그리고 연준은 금리 더 못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권 시장의 지금 변동성이 위아래로 높다, 낮다? 낮다. 안정적이다. 이번에 중앙은행부터 시작해서 해외 수요들이 채권 시장으로 쭉 밀렸답니다. 30년물 국채에. 여러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불안했던 작년에 채권 시장 유동성도 안정화됐고 전체적으로 가격도 채권 시장이 안정화에 진입을 했다. 지금 채권시장 투자자들이 이번 연도 2월 1일 날 연준에서 25bp 금리 인상 올리고 3월 달에 진짜 많이 올려도 3월 달에 25bp 그러고 안 올려. 안 올리고 11월 달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연준이 얘기한 거랑 다르죠. 연준이 얘기한 거랑 아예 다릅니다. 연준에서 이번 연도 금리 인하 없다. 근데 채권 투자자들은 이번 연도 11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다. 아예 연준 말을 믿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지금 안정화에 진입을 했다. 우리가 파이로 봤을 때 전 세계 채권 시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뭐 화생상품, 선물, 뭐 ETF, 뭐 비트코인 이런 상품들, 이런 시장들인데 제일
우리 집안을 따졌을 때도 제일 큰형, 맏형이 막 불안정해. 막 제대로 안 돼. 막 불안하고 막 뭐 취직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집안 꼴이 잘 안 돌아가죠. 똑같은 겁니다. 채권 제일 규모가 큰 채권 시장이 불안정해. 변동성이 막 너무 심해. 그럼 당연히 밑에 있는 주식이나 우리 비트코인이나 투자자들 어떻게 할까? 1%, 2% 수익률, 마진율 보는 이런 채권 시장 막 몇백조 이런 금액들이 움직이는 채권 시장이 불안정한데 주식, 비트코인 당연히 투자 못 하죠. 근데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고 유동 그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안정에 진입을 하면 당연히 우리 밑에 있는 주식, 코인 시장도 같이 딸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코인 시장에 당연히 수요나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기판, 발판이 마련이 됐다. 유동성적인 부분에서는. 채권 시장의 안정화는 뭐예요? 우리 자산 시장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채권 시장의 안정화, 요거 말씀을 드리고, 그럴 때 우리 주식이든 코인이든 지금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채권 시장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자금의 유입이 가능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왜 주식이 오르는지 뭐 코인이 오르는지 뭐 골디락스 뭐 CPI 뭐 잘 나오고 물가 떨어지고 다양한 분석들 많죠. 이런 분석은 경제방송 뭐 코인 방송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채권 시장 안정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에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증시는 좋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 코인 시장만에 지금 악재들이 있죠. 악재들이 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 비트코인 뭐 DCG나 제네시스나 뭐 넥소나 이런 그 악재들 요런 것들만 없어도 사실 더 갔어야 돼. 비트코인은 한 20K는 좀 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김두성님은 일단 코인이슈 영상을 보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난 1년 거 싹 다 보셔야 돼.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어렵습니다. 저희 방송이 뭐 차트 긋고 막 뭐 음모론 해가지고 막 세력 시그널, 일루미나티랑 막 그 랩틸리언 나와서 리플을 5,000원, 만원 막 띄워주네. 그런 방송이 아니에요. 거기서 경제라던가 뭐 실질 금리라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오래 보신 분들도 막 2번씩 보셔. 따라오시려면 지난 1년 거는 다 보셔야 됩니다. 열일 제쳐놓고 꼭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요거 좀 따끈따끈할 거 갖고 왔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0.5 BOJ 허용선 웃돌아. 자,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0.5포인트가 넘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BOJ가 원래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YCC 0.25에서 0.25를 넘으면 다 정부에서 매수를 했죠. 근데 이 0.5로 올렸고 0.5마저도 올라갔습니다. 일본의 장기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무슨 뜻일까? BOJ가 이번 연도 오늘 키포인트다. 올해. 일본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될지 4월 8일 요거 다음 주에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10년물 국채금리 뒤집어진다는 거. 일본이 이제 요것도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상반기 나쁘지 않다. 주식, 비트코인, 유럽 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